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경찰서 내부 금고에 있던 돈, 그것도 우리 돈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이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2017년 5월 8일 저녁 무렵 히로시마시의 히로시마 중앙경찰서가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 1층에 위치한 회계과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 8,572만엔, 우리 돈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돈은 보통 돈이 아니라 2017년 2월에 적발된 특수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으로 수사가 끝나면 피해자들에게 전부 반환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돈이 일반 가정집도 아닌 경찰서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경찰이 이 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2017년 3월 15일로 5월 8일이 되어서야 돈이 사라진 것에 눈치를 챘으니 8억 원 이상의 거금을 2달 이상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범행이 발생한 히로시마 중앙경찰서는 히로시마시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경찰서로 약 350명 정도가 근무하는 주요 관서였습니다. 그런 경찰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거액의 도난 사건 소식에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 매스컴은 연일 사건을 보도, 사건은 순식간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수사를 서두르게 되었죠. 우선 도난당한 현금을 관리하던 것은 회계과 과장으로 5월 8일 확인차 금고를 열자 돈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 즉시 윗선에 보고했던 것인데요. 보시면 당시 경찰이 사용했던 금고는 다이얼식 잠금장치와 열쇠 잠금장치가 동시 적용된 이중 잠금장치 타입이었지만, 이 회계과 과장은 열기 귀찮다는 이유로 다이얼 자물쇠는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열쇠로만 금고를 잠그는 굉장히 허술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금고에는 무리해서 연 흔적은 없었으며 외부인의 지문, 발자국 같은 증거도 전혀 없었죠. 게다가 직원 중에서 금고 열쇠의 위치를 아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경찰 중 누군가가 금고 열쇠를 훔쳐 돈만 몰래 빼돌린 내부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8억 원 이상의 현금이 든 중요한 열쇠를 과장은 대체 어디에 보관했길래 금고가 털린 걸까요? 열쇠를 보관했던 장소는 바로 회계과장의 책상 서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 서랍은 잠금장치가 훼손된 상태였죠. 이야기를 종합해보자면 돈에 눈독 들인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회계과장의 책상 서랍에서 금고 열쇠를 빼돌린 뒤 이 열쇠로 금고 내부의 돈을 훔치고 범행 이후 열쇠를 다시 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고, 수사 초기에는 뚜렷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경찰서 직원 전원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경찰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금고 열쇠의 위치, 그리고 금고 안에 거액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내부자들을 수사한 결과 한 인물이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남성은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에서 근무하다 사건 발각 한 달 전인 2017년 4월 다른 경찰서로 전근을 간 후 휴직 중이었던 36살의 경찰 와키모토 유즈르 경부보였습니다. 와키모토가 용의선상에 오른 이유는 그의 수상쩍은 행적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사건 발생 전부터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 금전 문제로 말이 무척 많은 인물이었고, 이 금전 문제라는 게 그는 경마 중독이었던 탓에 총 9,300만엔에 달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사금융은 물론 동료 직원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2017년 3월경부터 이 빚 가운데 1억 원 정도의 금액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갚은 정황이 포착되었던 것이죠. 그는 금고에 보관된 현금에 대해 알 수 있는 직급이었던 데다 사건 직후 갑자기 병가를 내더니 휴직을 신청했죠. 이렇듯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정황 때문에 수사팀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2017년 5월 15일부터 와키모토를 소환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그가 경찰 내부자 신분인 만큼
정식 피의자로는 입건하지 않은 채 총 9차례에 걸쳐 임의동행 형식으로 그를 불러 조사했는데요. 하지만 와키모토는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집요하게 조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와키모토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의미심장한 증언을 얻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정도로 금고 돈? 그거 내가 가져갔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흘리고 다녔던 것인데요. 증언을 확보한 경찰은 와키모토의 자택에 수색영장을 집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집에서도 사라진 현금은 단 한 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와키모토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조금씩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령 돈의 행방을 거듭 추궁하자 그는 돈은 산에 가서 전부 묻어버렸다 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불태웠다 라고 말하는 등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늘어놓았던 것이죠. 또한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와키모토는 히로시마 중앙경찰서의 한 간부 이름을 대며 도저히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 인간을 공경에 빠뜨리고 싶었다. 라며 개인적인 원한이 범행의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이 범행 동기 부분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 다소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가 훔친 돈은 8억 5천만 원이고 동료들에게 갚은 빚은 1억 원 정도인데 그럼 남은 7억 5천만 원은 대체 어디에 썼던 걸까요? 그는 2017년 5월 13일 빚을 갚고 남은 돈 중 무려 4억 8천만 원을 경마장에서 베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꽝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2017년 9월 16일 와키모토는 자신의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검시 결과 그의 몸속에는 무려 10종류에 달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수면제 등이 검출되었지만 경찰 측은 타살 흔적이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식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을 불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와키모토는 타살도 극단적인 선택도 아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비록 주요 용의자가 사망한 것과 더불어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경찰은 수년간의 내사 끝에 범행 시점은 그가 당직을 섰던 2017년 3월 26일이며 이날 근무 중 그가 수회에 걸쳐 경찰서 안팎을 드나든 사실 그리고 이날 이후 동료들에게 빌렸던 돈을 곧바로 갚았던 정황 등을 종합해 2020년 2월 14일 이 사건은 결국 용의자 사망으로 인해 서류 송검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사라진 8,572만 엔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현금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당시 이 사건은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탓에 대중들에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사라지다니 경찰을 못 믿겠다. 그 돈을 혹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현직 및 퇴직자 모임이나 경찰 상조회 등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일본 경찰은 전국적으로 증거품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증거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뒷이야기입니다만 당시 경찰은 와키모토 사망 당시 타살 가능성이 없다 라는 이유로 정식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죠. 일부 소문에 따르면 사실 진범이나 공범이 따로 있으며 그가 결정적인 자백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입을 막기 위한 진범의 수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사였습니다.